like me. 소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은둔인이 될 것이냐, 은준인이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 뇌리에 확 박히더라고요. 아마 그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상이 깊었을 것 같아요.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신 걸로 봤는데 혼질삼, 함질삼, 끝도삼, 봉질삼 이렇게 또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풀어주셨더라고요. 하나하나씩 좀 어떤 이야기들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이제 먼저 혼질삼, 뭐 혼자 즐기는 삶 이런 뜻인가요? 맞습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은퇴 시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미래 삶이 이렇게 열어지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어느 분야가 있는지를 제가 먼저 찾기 시작한 겁니다. 네.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의 삶이 있다는, 최소한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준비를 잘 하면은 충분히 우리 퇴직 후에 은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혼질삼. 퇴직 후에도 혼자서도 잘 즐길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. 왜냐하면 퇴직 후에는 너무나 기존에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의 생활이랑 완전히 달라집니다. 실제 제가 퇴직을 해보니까 더 생각보다는 더 심각하게 달라진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. 그래서 이 혼질삼이 딱 그 밑돌이 돼가지고 초석을 안 깔려 있으면은 퇴직의 삶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혼질삼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적어도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.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첫 번째는 퇴직 후에 혼자서 자기가 출퇴근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라는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는 중요해요.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퇴직 후에 어떻게 할 건가 막 궁리를 해보니까 처음에 며칠은 잘 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진짜 막연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불안감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과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은퇴 시기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어. 이것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겁니다.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자기 주도하에서 쓸 수 있는 생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무래도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다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은퇴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면 우리가 퇴직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도 있습니다. 저도 그 퇴직하기 전에는 내가 무슨 돈이 있는지 연금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. 퇴직 전에 미리 이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. 마지막 혼질삼의 세 번째는 이제 혼자서 잘 놀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혼자서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미리 해놔야 됩니다. 취미생활 같은 거요? 취미생활이고 그다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그런 개발? 일들이나 혼자서 잘 즐길 수 있고 좋은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준비를 퇴직 전에 미리 조금씩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제 두 번째는 함질삼인데 이건 함께 즐기는 삶인가요? 퇴직 후에도 혼자서는만 못 사니까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는 삶에 대한 준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갖춰가자는 겁니다. 근데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초점을 저는 대상을 함께 지내는 누구랑 함께 지낼 거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제가 보니까 한 세 부류의 대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. 그 첫 번째는 저는 우인이라고 봅니다. 일단 퇴직을 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. 그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회사 사람들? 현직에 있을 때 회사 사람들이고 주말에도 또 노는 사람도 보면 또 회사 사람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인들 혹은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하는 거는 우리 애들이 이제 쌍둥이인데 다 지방에 나와 있어요, 바깥에. 근데 한 번씩 오죠. 그럼 그 날을 정해가지고 별들에게 물어봐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집에서요? 별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다 별이다 이거죠. 물어보면 뭘 물어보느냐?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안부를 물어보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바베큐 파티를 엽니다. 아니, 진짜 사랑받는 남편이고 존경받는 아빠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. 가족들도 반응들이 어떠실지 좋아할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은
끝도삼인데 예. 이거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. 어떤 건지. 끝도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다. 제가 이제 은퇴 준비 4영역을 잘 준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런 과정의 삶을 균형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자기 핵심 브랜드, 셀프 코어 브랜드라는 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끝도삼이 삶의 영역 중에서 자기 핵심 브랜드, 이 자기 핵심 브랜드가 나중에 제2의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. 그 역할을 굉장히 톡톡히 합니다. 그래서 끝도삼은 끝없이 배우면서 도전하는 삶이거든요.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, 첫 번째 도전해야 될 아이템은 퇴직후의 어학 공부는 완전히 필수라는 거죠. 어학. 네네. 네, 어학 공부는 완전히 도전의 첫 번째 아이템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,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중요보다도 꼭 해야 될 해야 첫 번째 되는 아이템입니다.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거는 이런 도전할 때 가급적이면 자격증 위주로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. 그것도 유효한 자격증이 가급적 좋다. 네. 제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면은 크게 영양가가 없는 자격증이 좀 있어요. 네네.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영양가가 있는 실제로 쓰일 수 있는. 쓸 수 있고 자기가 봤을 때 그래도 자기한테 잘 자기 삶이랑 매치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 다음에 SNS를 꼭 피하지 말고 도전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수장님께서는 네. 끝도삶을 뭐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하셨어요? 저는 이제 처음에 출발 당시에 12개 아이템을 다 이제 뽑았어요. 12개씩이나. 예,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게 퇴직을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. 그래서 노랫말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다가 작곡을 붙이고 그 다음에 가수를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음원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. 그게 제가 지금 전문 작사가로 발전하는 예. 첫 번째 계기가 됐는데 노래 제목을 내 안에 있는 내 아내라고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거든요. 예. 이제 마지막으로 봉질삼. 예, 예. 이건 어떤 거죠? 퇴직 후에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지속을 해야 된다는 네. 겁니다. 저는 이제 제 삶의 목표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이더라고요, 처음에. 근데 행복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전부 다 비교에 의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에 의해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야, 행복은 아니지 않느냐. 그러면 나한테 맞는 그런 삶의 목표가 뭐냐.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품격입니다.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. 근데 이 품격 있는 삶을 살려면 꼭 봉사가 들어가야 된다. 그래서 봉사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봉질삼을 찾아냈는데요. 봉질삼에도 저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 원칙은 이제 봉사의 출발은 가족한테부터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 바깥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하는데 네. 저는 가족한테 먼저 가정에서부터 봉사를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러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해줄까?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다른 거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가끔 음식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. 그때 제가 딱 느낀 게, 야, 이 음식을 해줘야 되겠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. 빵을 좋아하니까 또 제 빵을 네, 네. 배우기 시작한 게 바로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는데, 그래서 제가 액티비티 타이틀을 만들었죠. 죽을 때까지 아내에게 500가지 음식 만들어주기. 500가지요? 예.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206가지를 했더라고요. 그 200 특집에서는 우리 집 스테이크 하셨죠? 예, 친구들 뽑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봤습니다. 예,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봉사의 출발은 가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첫 번째 아이템이랑 두 번째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재능이 많습니다. 그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재능을 지역사회에 조금 환원해주면 좋지 않느냐.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주에서 오늘 모목나는 경호묵 밴드를 네.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. 지금 한 17,000명 정도가 이제 회원으로 돼 있고 많은 분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을 때 배달이나 안 그러면은 포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네. 그런 업소의 사장님들이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하여간 경주에 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경목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 좀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지역사회에 노력 봉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경주 시내에 있는
그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. 네. 거기에 이웃집이라는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오전 시간은 거기에다가 제가 가가지고 봉사를 합니다. 이제 국수를 삶아가지고 하는 건데 네. 제 포지션이 그때 메인 설거지입니다. 그렇군요. 예, 예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네. 항상 좀 하면 그래도 자기 봉사가 좀 뜻깊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끝없이 도전하시고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의외로 그렇게 젊은 분들한테 호응이 많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제가 강의를 나가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퇴직 예정자들 한 50대 후반 정도 분들이 더 찾을 줄 알았는데 네.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자기 생활에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대학생들 말고도 젊은 주부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 핵심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즐기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럼 좀 젊은 분들도 네. 굉장히 은준이라는 예, 예. 이걸 좀 즐겨하고 있습니다.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은퇴 예. 준비가 아니고 미래 삶에 대한 준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그래도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그렇습니다. 예, 누구에게나 뭐 다가올 미래는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. 예, 예.